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78세의 박노식 할아버지는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마당에 핀 국화를 바라보며 손자 박준혁을 생각하는 박노식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죠. 26세가 된 손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자랐지만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외제차를 보고 왔는데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전 박준혁이 찾아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노식은 손자의 말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결국 카드를 내어주었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박준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건방져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찾아와도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죠.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고 명품을 사 모으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할아버지에게는 늘 돈이 부족하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죠.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던 박노식도 점차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이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당에 국화를 다듬던 어느 날 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박노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몰랐죠. 돈을 보낸 후 박준혁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준혁아, 할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주렴. 매일 밤 박노식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녀 박지수를 통해 박준혁의 근황을 듣게 되었죠. 사업은커녕 친구들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혁 오빠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마카오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박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박노식은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자를 예전처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마디의 원망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박준혁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박노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부터 손자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저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노식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늦은 밤, 박노식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면서 그의 눈빛은 단단한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이른 아침 박노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변호사와의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마당의 국화꽃을 비추는 것을 보며 밤새 고민한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김 변호사님, 제 재산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박노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자 박준혁의 이름을 유산 상속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대신 손녀 박지수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손자분께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 변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은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법이지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식은 문득 손녀 박지수가 떠올랐습니다. 30세의 박지수는 준혁과는 달리 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챙겼죠.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식사는 잘하셨죠? 박지수는 할아버지가 아플 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동행했죠. 명절이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할아버지의 식사를 직접 차려주었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지수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며칠 후 박노식은 박지수를 불러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박지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아버지, 저는 유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박지수의 진심 어린 반응에 박노식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동안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죠. 내가 있어 할아버지가 참 든든하다. 그날 이후로 박노식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준혁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지 않았고 대신 박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주말이면 함께 마당에 꽃을 가꾸고 때로는 동네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제가 직접 만든 약과를 가져올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잊지 않았답니다. 박지수의 정성 어린 마음이 박노식의 노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효심은 어떤 거창한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노식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죠. 소식을 들은 박지수는 바로 휴가를 내고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지수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박노식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도 박준혁의 연락은 한 번도 없었죠. 대신 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어떠세요? 박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노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가운데 박노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죠. 밤이 깊어갈수록 박노식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박지수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느 춥고 어두운 새벽, 박노식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할아버지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박지수의 흐느낌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듯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박준혁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유산 상속이 더 급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상속인이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죠. 김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준혁 씨,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이름은 상속인 명단에 없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아버지 손자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가을 박노식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전 재산은 손녀 박지수 씨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죠.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도 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편지를 보며 김 변호사가 읽어내려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나는 내게 진심을 준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는지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럴 수는 없어.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고 박준혁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준혁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죠. 항상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간식들, 등록금을 건네시며 지으시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거절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 초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는 박지수가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진심 어린 슬픔을 담고 있었죠. 장례를 마친 후 박지수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노식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죠.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돈은 바르게 써야 한다고. 재단 로비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박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도 그런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듯 했죠.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박준혁은 우연히 재단을 찾았다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있는 국화꽃을 보며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몇 년이 지난 어느 봄날, 박준혁은 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죠.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박준혁은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거만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겸손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카페 사장님의 말씀에 박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에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 후 박준혁은 종종 노식 노인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로비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할아버지, 오늘도 저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박지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오빠, 요즘은 어떠세요? 가끔 마주치는 박지수는 늘 따뜻하게 박준혁을 대해주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 없이 그저 가족으로서 안부를 물어주었죠. 지수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비록 늦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깨달았으니까. 어느 날 박준혁은 카페 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할아버지와 오버랩되었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박준혁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죠. 고마워요, 젊은이. 노인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할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박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요.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준혁은 문득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교훈이 담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죠. 박준혁의 삶은 점점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노인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죠. 준혁 씨, 요즘 어르신들이 준혁 씨를 많이 찾으시네요. 재단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봉사활동이 이제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재단을 찾은 한 할머니가 박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노식 회장님 손자라고 들었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노인정에도 자주 오셨었지. 할머니의 말씀에 박준혁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처럼은 못하겠지만 제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수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가끔 오빠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오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박지수의 말에 박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실감했죠. 지수야, 난 이제 알았어.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오후가 되자 재단에서는 노인 문화교실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었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자들이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박준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작은 행복이었죠. 저녁이 되어 재단을 나서는 길, 박준혁은 로비의 할아버지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매일 보는 사진이지만
오늘따라 할아버지의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제가 이제야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노식 노인복지재단의 연말 행사를 준비하느라 박준혁과 박지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오빠,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신대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박지수의 말에 박준혁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아직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수야, 우리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많았나 봐. 행사 준비를 하면서 박준혁은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 때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다는 이야기, 장사 미천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들이었죠. 박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한 할머니의 말씀에 박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은 이렇게 크고 깊었는데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연말 행사 당일 재단의 강당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준혁은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당 벽면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도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나고 청소를 하면서 박준혁은 문득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지 않았고 대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밤이 깊어가는 재단의 로비에서 박준혁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죠. 한밤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혁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꽃이 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그 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국화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박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본 국화를 생각하며 카페 앞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죠. 준혁 씨,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출근한 동료의 물음에 박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일이에요.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우연히 재단을 찾은 박지수가 오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박준혁은 자신이 심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죠. 내일은 더 많은 꽃을 심어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빛이 비치는 거리를 걸으며 박준혁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했죠.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반짝였습니다. 박준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이 없었죠.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듬해 봄 노식 노인복지재단 앞마당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준혁이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정성스레 가꾼 정원이었죠. 준혁 씨 덕분에 우리 재단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말에 박준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듯 이제는 그도 다른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재단을 찾은 한 청년이 박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박노식 회장님의 손자분이신가요? 그 청년은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던 장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자신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며 재단을 찾아왔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준혁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재단에 불을 끄며 박준혁은 로비의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더욱 깊이 이해되었죠. 할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그의 뺨을 간지렸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남긴 것보다 남에게 준 것이 더 가치 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며 박준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죠.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